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인베스트의 김진만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디언 찾아문의 이영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되게 사실 좀 쫄았었는데, 전날 이제 CPI가 혹시나 안 좋게 나오면은 엄청 급락할 줄 알고 되게 좀 마음 졸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미국 시장의 훈풍을 국내 시장이 좀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좀 이제 금리 혹시 또 인하하면은 또 이제 장단기차 때문에 또 외국인들 빠져나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한 주였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행히 잘 방어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다행이고요. 좀 이렇게 하면은 또 조금 상반까지 많이 열렸으니까 그래도 좀 재밌는 주식시장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어저께 시장 보면서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이제 좀 반등의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FOMC가 이제 1월 말에 있지 않습니까? 뭐 기준금리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월 달에는 없을 거 2월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만 잘 뭐 무난히 넘긴다라고 하면은 한 3월 달까지는 이 시장의 어떤 흐름은 그대로 좀 이어지면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빅테크 종목들이 좋지는 않지만 오히려 빅테크 종목분들의 어떤 그 수급이 다른 뭐 S&P 500이나 이런 종목들로 좀 분산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쪽에도 그러한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되게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바로 이제 종목 상담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네,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행복한 세상님의 하이젠 RM 17,000원 10% 운 좋게도 사고 나서 쭉쭉 올랐습니다. 욕심 그만 부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갈까요? 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M. 자, 지금 17,000원이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몇 프로 정도 오른 거죠? 지금 상승률을 봤을 때 거의 한 60% 정도 올랐는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로봇 테마가 전체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특히 이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뭐 손발 움직이고 뭐 그런 종류인데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오른 것에는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어떤 구동이나 뭐 그런 쪽에 더 지금 더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와는 다르게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얘네들 지분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네 지분 구조를 보면은 지금 대주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74%, 뭐 자사주까지 9%, 그리고 그러니까 한 83%가 지금 잠겨 있는 물량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17% 정도만 유통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17%면은 한 2천억 정도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주식시장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500억, 1000억 아래에 있는 종목은요, 500억 단위에서는 1000억 하고요. 1000억이 달성하면은 바로 3000억을 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지금 7000억이에요. 그럼 7000억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1조는 찍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전문가가 그냥 뭐 통밥으로 뭐 찍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종목군들은요, 일단은 지금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흐름 자체가 보면은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바로 컵앤헤드 패턴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올타임 하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쉽게 파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더 가지고 가시고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은 뭐 장투하면 안 돼라고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쉽게 내리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5일선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은 한 11선 정도만 11선 정도를 하회했을 때 한번 깨지면 그때 그냥 매도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5일선을 따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저는 보유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쉽게 내리지 마십시오. 일단 아직 로봇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슈들이 계속해서 지금 있을 겁니다. 뭐 테슬라, 엔비디아, 또 아마존, MS, 그다음 또 오픈챗 PTI 그리고 이 로봇이 지금 강한 이유가 뭐냐면 AI에서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결합시킨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테마들은 앞으로 더 나아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쪽에서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에는 한 몇십만 대 뭐 이런 식으로 좀 일반화시킨다라고 라고 하니까는 저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시총 1조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된다. 아직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유튜브 백이민종님이 삼성중공업 이제 10,000원에 이제 20% 들고 계신데 언제 팔아야 되냐고 저를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일단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서 묵혀뒀다라고 하시는데 잘 익었네요. 이제 13,000원을 넘는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제 아마 10,000원의 평균 단가를 찾아가기에는 조금 이제 만약 여기까지 빠지기에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10,000원이 지지선이었었는데 10,000원을 뚫고 다시 한번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다음 이제 1차 이제 손절 이제 여기까지가 터치되면은 조금 이제 손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간은 11,000원대고 하단부는 이제 10,000원에서 아마 정말 이제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건데 이제 처음에는 조선 쪽의 흐름이 군함 쪽에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협업이 조선업에 처음에 군함 관련된 이슈들이 먼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제 군용 함선을 만드는 이제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혹은 HD 현대 미포 같은 이런 종목들이 먼저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액화 천연가스 관련된 즉 LNG선 관련된 이슈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제 사실 삼성중공업은 LNG 쪽으로만 지금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군함 이슈들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조금씩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관련된 이슈들이 주목받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수급 보시게 되면 엄청납니다. 워낙 이제 상장 주식이 많기도 하지만 이제 약 이틀 정도 외국인들 기관이 거의 1,000만 주 정도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단부가 뚫리기는 좀 쉽지 않고 이제 얼마나 높게 파느냐가 시청자분과 그다음에 제 대답이 같이 겹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뭐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주봉을 보시게 돼도 이제 또 꽤 많이 오르겠지만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보시게 되면 거의 수년간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다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하단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려면 뭐 조선업종에 정말로 엄청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좀 빠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게 너무나 좋은 이제 종목과 평균 단가를 보유하셨고요. 저라면 일단은 다음 목표가로는 한 16,000원, 15,000원 정도 제가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목표가는 일단 15,000원 10% 정도 더 남았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한 5% 정도 줄여보시는 전략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약점이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반도체도 많이 오르고 지금 AI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약점을 유일하게 노출하지 않는 섹터가 지금 조선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 쪽 ETF에도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이 꽤나 높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수급까지 같이 동반이 되면은 최대 목표가로는 2만 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조금 더 길게 굳이 팔지 마시고 한 올해 6월 혹은 연말까지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100% 정도의 수익률 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중공업 조금 더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월청님이 셀바스 헬스케어 4,400원 10%인데 중장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셀바스 헬스케어 오늘 살짝은 아니죠. 지금 오늘 한 17% 정도 올랐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니까 사실 오늘 샀다가 좀 물렸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겠지만 여튼 간에 일단은 셀바스 헬스케어 의료 AI 관련된 종목입니다. 올해 루닛을 비롯해서 의료 AI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는 셀바스 헬스케어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 흐름을 보면은 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얼핏 보기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약간 지저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은요, 바닥권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고가권에서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러한 딱 보이시죠? 이런 추세 저항을 지금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추세 저항에 대한 돌파는 나오고 있지 않고 추세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에 나와줘야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추세 저항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청자분께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이 구간이 박스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스권이긴 한데, 자, 보세요. 지금 이 박스권 잘 보이시죠? 이 박스권의 어떤 흐름인데, 이 박스권은 한 4,4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한 5,500원, 약간 1,000원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는 이렇게 딱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는 저는 어느 구간에서도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느 구간에까지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입니다. 자, 잘 보세요. 한 6,000원대까지는 자, 여기 일단은 이 구간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떤 저항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요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보세요. 지금 이 2023년 여기서 쌍봉을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강한 하락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는 요 구간을 돌파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과 하락한 이후에 지금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4,000원대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6,100원대, 요 6,000원대, 6,100원대, 그리고 만약에 더 간다라고 하면은 8,000원까지도 저는 가능한 종목이다. 왜냐? 워낙 이 종목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아예 실적이 나오지 않느냐, 적자가 아니냐라고 흔히 생각하시는데 잘 보시면 자,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돈은 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시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총은 아닙니다. 물론 비싸긴 하지만 사실 성장주에서 우리가 PER을 노란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구간에서 사셔도 되고,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6,000원, 7,000원, 8,000원 이런 식으로 계단별로 체크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N님께서 FST 24,500원에 20% 갖고 계신데 지난번 상승할 때 못 팔아서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물어보셔서 답변 드리는데, 일단 이제 FST 같은 경우에는 EV 펠리클 관련주로 보통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관련주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EUV 공정이라는 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되게 고난이도 공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파운드리와 그 다음에 이제 디램 낸드 쪽에도 같이 쓰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너무나 약합니다. EUV 펠리클을 쓰기에 너무나 지금 투자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이제 디램과 낸드 레거시 쪽에는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돈을 별로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EUV 공정이 굳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전에 상승했었던 그런 모멘텀 자체가 삼성전자가 또 한 번 기지개를 크면은 FSD가 가장 연관된 종목으로 탄력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삼성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안 하면은 결국엔 도태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중국 쪽 상신 반도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따라붙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내가 일단 여기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치킨 게임을 해서 치킨 게임의 승자가 수많은 영업이익과 매출을 동반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결국에 투자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FSD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도 평균 단가가 많이 높지 않다라는 점이 다행입니다. 4만 원이 넘는 평단이면은 뭐 이제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미나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20%의 평균 단가는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 쪽에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딱 1대1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제일 가장 이제 바람직한 상황이나 추가 매수를 못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면은 저는 무조건 본전에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시청자분이 아마 그때 못 팔았었을 때 내용이 지금 24년 10월에 요 봉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손바뀜이 제대로 일어났고 그 이후에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아마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 혹은 약간의 손절을 목표가로 한 24,000원에서 25,000원 도달시 1차적으로 좀 매도하는 전략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S 좋은 기업입니다. 반도체 쪽 투자가 집행이 되고 조금만 더 이 기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좀 비중을 늘려서 그냥 눈 딱 감고 6월까지만 지켜보시게 되면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일단은 조금 오래 물려 계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이제 본전에 도달했을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혹은 이제 지금 현재 추가 매수가 가능하면 추가 매수하셔서 한 24,000원대 목표가로 한번 수익을 봐보시는 전략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만요. 자, 코칩입니다. 코칩. 지금 보시면 유튜브 자양분과 무지개님 코칩 14,600원에 20% 지금 요 구간 하셨는데 오늘이 13,500원이니까 좀 물리셨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칩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MLCC라고 해가지고 뭐 그 삼성전기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코칩 같은 경우가 지금 33,800원 지난 작년 5월 달에 상장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얘네 공모가가 얼마였냐면 1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18,000원에서 그 당시에는 큰 상승을 보였지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 지금 13,000, 얼마라고 했죠? 잠시만요. 14,600원. 자,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보이는데 얘네가 지금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로봇 관련된 걸로 지금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신규 상장 업체를 한번 볼 때는요, 저는 요 부분을 잘 체크를 하거든요. 자, 여기 38.co.kr 뭐 보시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공모 유통 물량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1개월 락업 물량, 뭐 1개월, 6개월. 자, 보시면 다 이제 락업 물량 이런 것이 다 없어요. 그럼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최대 주주가 68%. 와, 지금 요 물량도 보면은 자 보시면요. 지금 최대 주주가 65%, 자사주, 신타 요거 다 합하면 한 70%가 또 잠겨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급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얘네 실적이 잘 나오냐? 자, 실적은 일단은 뭐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닌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지금 뭐 크게 뭐 성장하는 뭐 그런 그림은 아닐 거예요. 왜냐? 삼성전기가 지금 좋은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잘 가지 않는 상태 내에서 코칩이 잘 가는 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얘는 모멘텀이 붙었어요. 바로 로봇이 붙었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것만 봤을 때는 차트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앞전에서 요 구간에 있다가 지금 쌍봉을 보이다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드리면 이렇게 둥글게 어떤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둥글게 하는 흐름 자체는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흐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큰 손들 이런 쪽에서의 그것들이 좀 개입이 좀 이제 슬슬 들어오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무슨 작전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즉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짝 좀 이 고가권에서 물린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를 생각하시고 갔다가 이 앞전에 있는 그 매물대를 맞고서 하락을 했는데 자 그런데 하락을 했지만 이 구간에서 잘 지지가 나왔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빠질 때 안 빠지고 빠질 때 안 빠지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데 지금은 빠지려고 했을 때 안 빠지고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N자형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지금 그 시청자분이 보여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14,600원 혹은 14,900원, 한 15,000원 정도의 돌파를 바로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앞전에 있는 요 구간까지 돌파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1차적으로 공모가가 얼마라 그랬어요? 18,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모가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체력이다 볼 수 있고요. 이 종목이 뭐 33,800원까지 갔으니까 저는 한 여기까지는 한번 1차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구간까지 저는 좀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수익내자님께서 두산밖에 47,000원에 10% 이제 어떻게 진단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산마켓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되게 좋은 기업이고요. 정말로 돈을 정말 잘 버는 두산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독특히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관련돼서 노이즈가 일단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좀 말도 안 되긴 하는데 두산마켓을 이제 두산로보틱스에 편입을 한다. 뭐 잘 다루둬서 이제 어느 정도 두산로보틱스를 조금 두산그룹 차원에서 시팅을 좀 밀어주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시총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은 좀 맞습니다만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회사가 이제 조금 이제 돈을 못 버는 회사, 시총만 큰 회사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주주분들께서는 사실 좀 원통하고 조금 이제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억가를 당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7,000원이라는 평균 단가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두산마켓 같은 경우 이제 LA 산불에 정말 진짜 직수애주가 될 것 같다. 지금 이제 전선주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돌았는데 실제로 이제 가장 이제 재건 쪽에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이제 두산마켓인데 이제 한국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랙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와 두산마켓 두 종목인데 이제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강하고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 매출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지금 두산마켓 홈페이지를 제가 이제 들어가 봤는데 보시게 되면은 두산마켓은 북미 1,500개 이상의 딜러망을 통해 업계 최고의 고객 지원을 제공합니다. 즉 미국 쪽에서 정말로 이제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원을 했었을 때 가장 직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돈도 너무 잘 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매출액 9조 7천억에 영업이익 1조 3천억에 시총 4조.
시총이 거의 한 5조에서 8조까지는 충분히 가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인데 지금 이제 그래도 두산그룹의 지배개조 9편의 개편에 피해를 많이 받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외국인들이 냄새를 맡고 이제 기관들이 지금 기타 법인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외국인들이 선 매수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3일 정도 순매수를 동반이 되면서 주가를 들어올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아마 저는 그 시점이 이 시점 이제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에 47,00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다음 주 주봉 정도까지 해서 이 매물대가 돌파가 되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맞고 튕긴다 하더라도 적정 구간 한 42,000원 정도 구간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기보유만 하셔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한 55,000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가 좋은 종목이라서 손절보다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시거나 아니면은 위로 끌고 가셔서 수익을 꼭 보시는 전략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문제지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까지 위로 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서하님께서 네이버 255,500원 20% 진답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자,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최고가가 235,500원이에요. 그래서 싹 봤더니 네, 이 구간이더라고요. 255,500원이 요 구간이죠. 좀 높게 좀 사시지 않았나. 255,000원. 자, 요 구간인데 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 한 10대들은 유튜브를 사용하고요. 20대는 구글을 사용하고요. 30대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요. 이제 40대인 저만 네이버를 좀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나 약간 저희 그 자녀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요즘에는 검색을 할 때는 대부분 유튜브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네이버를 바라볼 때는 사실 AI나 그리고 미국 투자나 이런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조금 더 좀 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지직이나 그러한 신규 서비스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치지직 그 동영상 같은 거를 이제는 좀 제가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네이버가 하고 있는 사업군에 제가 좀 녹아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 웹툰이나 그다음에 일본 네이버 라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고 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러한 그런 주주 환원 정책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수 있다. 다만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좀 단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요 구간입니다. 지금 요 추세는 아직도 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 구간, 자, 여기 보이시죠? 한 22만 원 정도만 이제 돌파가 좀만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20%지만 저는 더 그 AI 시대에서는 네이버를 조금 더 사셔도 된다. 그래서 한 20만 원대 한 21만 원, 22만 원 정도 한 10% 정도 더 추가하셔서 한 단가를 한 23만 원 정도만 낮춘다라고 해도 충분히 엑시트 혹은 수익권까지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37조인가 그렇게 하는데 올해가 2조를 벌고요. 내년은 조금 더 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PER 17배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20배에서 25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한 29만 원, 그러니까 한 27, 8만 원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점 22년 8월 고점까지도 저는 이번에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가 좀 많이 좀 그 가격대가 좀 높아 보이지 이걸 조금만 느려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바닥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2022년
하반기서부터 2025년 약 3년 동안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구간을 돌파가 나온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투자한 뭐 중고업체 뭐 포시스인가 그것도 좀 이제 더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AI 쪽에서의 성과가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 구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한 29만 원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니까요. 저는 요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유튜브 상호님께서 원익 QNC 23,800원에 보유하고 있는데 내려올 때마다 추매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원익 QNC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커츠 관련된 이제 커츠를 좀 판매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이 커츠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은 이 커츠 쪽이 조금 이제 돈을 받거나 혹은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려면 마찬가지로 레거시 반도체 쪽에 혹은 이제 쿼츠 관련된 지금 최근에 이제 ISC처럼 비슷하게 소켓 관련된 모멘텀이 좀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주가가 너무나 눌려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원익 QNC만큼 못 가는 종목도 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의외로 레거시 반도체 쪽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익 QNC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받았다. 다만 이제 여기서 역사적 저점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제한이 되지만 상방이 얼만큼 열려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청자분이 보유한 23,800원 정도의 평균 단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이제 상담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분야 분들이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평균 단가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물린 반도체 쪽에서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계신데 추가 매수는 뭐 따로 이제 제가 바라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수급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좀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그 남은 거래량을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재무제표를 돌려보니 뭐 매출 8천억, 영업이익 800억이나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10% 가까이 나오는 종목인데 시총이 5천억밖에 안 돼.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재무제표 깔끔한 종목들이 한국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오히려 소외를 받는다라는 입장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게 되면 막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게 되면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23,800원 정도면 나쁘지 않은 평단이기 때문에 본전에서 혹은 약 한 25,000원 정도까지 지켜보시게 되면서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종목 교체를 조금 본전 정도에서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쿼츠나 이런 포켓 쪽이 조금 어느 정도 시장에 각광을 받으려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디램 레거시 쪽에서 좀 활발한 니즈가 좀 동반이 있어 판매가 많이 될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이 TFA나 뭐 이런 같은 비슷한 류의 종목들이 조금 더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그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원익 QNC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 본전에서 약 2절 정도로 마무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 유튜브 서아님이 대동 15,630원 10% 1년 동안 기다리다 오늘 손절했어요. 좀 아쉽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30원이죠. 자, 지금 보시면 요 구간이죠. 15,630원. 좀 높긴 합니다. 자, 네, 이 지금 시청자분의 단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종목의 추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점 추세에서 한번 지금 다 보시면 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지금 오늘 맞고 내려왔고 그리고 요 구간 보십시오. 잘 보시면 지금 이 추세. 자, 여기 보시면 요 구간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은 추세적인 돌파가 오늘 어느 정도는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요 구간 딱 보시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그거 보시면 내가 지금 팔아야 될 자리인지 혹은 내가 사야 할 자리인지 내가 버텨야 될 자리인지 내가 버려야 될 자리인지를 아시는데 오늘 그냥 올랐으니까 그래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저번 때 언제야 지금 작년 11월 달에도 내가 못 팔았다가 지금 오늘 그냥 팔아야지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대동이 지금 왜 올랐냐면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그쪽에다가 트랙터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근본적인 내용은 대동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얘는 농기구 하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율 로봇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라는 그런 테마가 들어간 겁니다. 지금 로봇이라는 테마가 얼마나 핫합니까? 그리고 로봇이라는 테마가 지금 여기서 죽어버린다. 저는 지금 제가 어떠한 섹터가 하나의 큰 대세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이죠. 정부가 로봇시대에 대한 정책이나 혹은 세금 정책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대기업에서 일단은 로봇을 하고 있죠. 삼성, LG, 현대.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자체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빅테크가 로봇을 하나 안 하냐. 지금 미국에서 이런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이런 그 키워드가 들어가는 섹터들은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구간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를 싹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 앞전에서 계속해서 위아래 하면서 계속해서 물량 소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아예 없으면서 일부 횡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구간을 깨지 않았어요. 이 구간을 깨지 않고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냐 혹은 이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근 한 1년 정도로 봤을 때, 자, 여기만 봤을 때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온 구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앞전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페이크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나와서 크게 이상의 반등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지지 라인을 저는 한 번은 요 선을 그었을 때 바닥을 찍고서 자, 여기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요런 걸 봤을 때 저는 바닥을 찍고서 자, 요렇게 하면은 사실 이런 식의 횡보라도 하다가 저는 추가적인 상승 이런 계단식의 상승을 나오면서 지금 이 구간 언제니까 2023년 11월 달에 보여지고 있는 15,700원 지금 그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당사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좀 아쉽습니다. 좀 오늘 이러하게 로봇 이슈들이 계속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너무 빨리 물론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지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또 바닥에서 지금 보시면 거의 한 80% 정도 한 6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좀 손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더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눌림에서 좀 더 추가 매수하는 게 좀 어땠을까? 그래서 물론 반을 매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 하지만 이 눌리는 구간이 한 12,000원 초반대 혹은 12,000원이 깨졌을 때 그때는 저는 추가로 좀 더 매수하셔서 단가도 낮추시고 그리고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리솜님이 제일일렉트릭 8,000원에 20% 달지고 있는데 그대로 홀딩해도 괜찮냐라고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8,000원. 와, 너무 잘 잡으셨습니다. 지금 딱 하단부에서 너무나 좋은 매수가와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제일일렉트릭 이전에 제일전기공업이었었는데, 변압기 섹터가 한창 핫했을 때 고가를 찍었다가, 이때부터 이제 한 24년 5월 중반부터 이제 계속 쭉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변압기 쪽이 호황인 건 맞으나, 돈을 버는 기업과 단순한 테마성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 간에 조금 괴리치가 있었고요.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실적 발표였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쇼크가 나가지고 거의 조금 이제 다른 기타 이제 변압기 혹은 이제 배전 관련된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고점에 대해서 거의 50% 가까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도 고점을 많이 회복을 했는데 일단 LA 산불 관련된 이슈 때문에 1차적으로 또 이슈가 받았는데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성장주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테마에 편승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LA 산불대 관련 이슈 때문에 테마성 이슈가 붙어서 지금은 테마주로 봐야 되냐 두 가지 이제 좀 괴리치를 좀 보고서 그 안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매출액 1,4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70억에 시총 2,800억 그렇게 부담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지금 일단 변압기 쪽에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고점이었던 15,000원을 돌파를 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단 그림 자체는 잘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딱 차트가 만들어서 그냥 그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가 지금 2, 3일 정도 횡보하는데 보통 이제 횡보할 때 조금 빠져서 횡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상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횡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방을 좀 정조준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 그다음에 지금 되게 고무적인 게 요즘 이제 연기금들이 한국 주식을 꽤나 많이 사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연기금의 첫 매수세가 4거래일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연기금이 평균단가 지금 12,000원입니다. 지금 시청자분의 평균단가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하단부로 가기보다는 결국에는 연기금 매수세가 계속 붙게 되면서 어느 뭐 지수에 들어간다든지 기타 뭐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15,000원에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제 당연히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서 가장 무섭죠. 여기서 이제 고점이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10,000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평균단가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지금 이제 비중 자체가 꽤나 높기 때문에 5일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일선 기준으로 봤었을 때 밑에 갭이 하나가 조금 안 메워져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메우지는 않았고 지금 뭐 이제 조금의 갭은 메울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11,000원이죠. 11,000원이 이탈되게 되면은 일단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시는 게 좋고요. 위로 열리시게 되면은 한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 그다음에 1차적으로는 15,000원 부근에서 1차 매도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윗꼬리가 나오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2, 3거래 정도 조금 이제 비벼주는 척 하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가 영역에서 돌파를 실패했었을 때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5일선을 기준으로 11,0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은 그 익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로 익절은 15,000원. 그다음에 그 위로 한 칸 더 올라가게 되면 한 18,000원까지 지켜보시는 전략. 지금 너무나 잘 잡으셔서 제가 좀 상담을 좀 편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로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위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튜브 한국인님께서 제주반도체 18,000원 10%입니다. 매수가가 올 수 있을까요? 자, 지금이 9,780원이니까 그냥 뭐 더블 가야지만 18,000원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과거에 유럽 노키아의 메모리 반도체 이런 식의 하고도 했었는데 최근에 좀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제주반도체를 한번 보시면 예전에 한번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2023년 11월부터 1월까지 지금 보시면
거의 10배 가까이 3,900원에서 거의 38,550원이니까 딱 10배 정도 그 강한 시세를 보여줬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증시에서 그 나오는 뭐 격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 10배나 주식은 일단은 좀 당분간은 움직이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힘을 한번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 10배 나는 이 구간에서 힘을 한번 다 쏟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와서 올린다? 그런데 지금 뭐 반도체 빅사이클도 아닌 상황에서 이게 올라오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실적도 예전 대비해서는 예전에는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4년 뭐 작년 실적이지만 한번 보시면 48억, 24억, 72억, 80억, 100억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보시면 단기 수익 자체는 마이너스까지 나면서 실적으로도 비비기에는 좀 아쉬운 상황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점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이죠. 작년 11월 달부터 이 구간에서 한 9,000원대의 그런 흐름은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딱 몇 거래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거의 8음봉이죠. 9음봉에서는 무조건 사라라고 했는데 지금 9음봉째에서 살짝 도지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이제는 반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월봉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한 12,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봉으로도 봤을 때 12,000원대 구간이 바로 한 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구간까지는 볼 수 있고, 다만 지금 반도체가 가는 것들이 대부분 뭐 HBM이나 뭐 TSMC나 혹은 뭐 이런 AI 쪽으로 좀 연계된 데인데,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의 D램의 어떤 그 스마트폰 살짝 좀 지금에서의 트렌드와는 조금 더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핫한 종목들이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거의 뭐 들어온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그냥 바닥권에서 일부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의미 있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은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저는 조금은 18,000원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종목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3만 원대, 38,500원에서 거의 이 구간까지 한 90%, 70, 80%까지는 뭐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워낙 더 많이 빠진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한 12,000원 이상에서 일단은 이 돌파가 여기서 지금 저항대가 지금 두텁게 좀 있거든요. 이 두텁게 있는 부분을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추가 매수를 하셔서 요 구간까지죠. 한 15,000원대까지는 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엑시트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단가를 한 15,000원대까지는 좀 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상승이 왔을 때 내가 좀 엑시트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15,000원대라고 해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뭐 50% 이상, 한 50% 이상 올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0원은 거의 100%잖아요. 좀 지금과의 어떤 그 갭은 좀 크니까, 저는 그 대신 이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물 타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11,500원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 그때가 시청자분이
이제 좀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김미경님이 솔리드 6,560원에 30% 갖고 계신데 비중이 큽니다. 비중이 크고 아마 단타 하시다가 물렸던 것 같은데 아마 오래 갖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고 진짜로 짧게 양자 관련된 이슈 타서 조금 수익 보려다가 조금 이제 매수가보다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그래도 하단부에서 좀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솔리드 같은 지금 이제 5G 관련주들이 양자 쪽으로 많이 얽혀서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솔리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양자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 양자 종목들이 다행히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 뭐 젠슨왕 그다음에 이어서 주가 보급까지 이어져서 양자 관련돼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곳에 또 양자 관련된 이야기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양자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고 오늘도 일부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는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많은 시세를 분출하진 않았지만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붙었습니다. 이제 7만 주 그다음에 기관 5만 주 정도 매수가 돼 있는데 아마 평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본전 이상까지는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솔리드 같은 종목은 30%를 가져가기에는 지금 당장 큰 모멘텀 자체가 좀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일부 틀의 수혜주가 5G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5G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국내에서도 국내외 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일단은 본전 이상 대략 이제 한 6,600원 정도에서 7,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본전에서 20%의 비중을 줄여서 10% 정도만 갖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에 30%의 비중을 채운다는 건 이거 만약에 잘못 꼬꾸라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시청자분의 시드가 정말로 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런 솔리드 같은 종목에 큰 비중을 태우려면은 오히려 요럴 때 샀었으면은 이제 대략 한 5,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이제 슬슬 매물대 혹은 이제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단부까지 이탈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전 정도에서 약간 수익 대략 이제 약간의 한 1, 2% 정도의 수익 때 일단 20%의 비중을 줄이고 혹여나 또 양자 관련된 모멘텀이 또 한 번 이제 시세가 분출하게 되면은 당연히 고가 돌파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로 보시게 되면은 7,500원에서 8,000원 1차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 양자 관련된 이슈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을 수가 있다. 오늘 10%가 오를 수도 있지만 내일 20%가 떨어질 수 있으면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건강하세요님께서 고영 11,000원 20% 예전에 매수했는데 그 이후로 뚝뚝 떨어져 아직도 계속 기다리기만 합니다. 11,000원 20%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고영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좋은 회사랑 좋은 주가랑은 좀 다르겠죠? 자, 그런데 저는 고영은요, 충분히 좀 엑시트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도 뇌수술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AI 쪽에 포함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로봇도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영 같은 종목은 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트럼프 2.0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등은 미국 내로 재배치하는 공급망 정책도 강화되고 그래서 AI, 스마트 팩토리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고객사 수요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10%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이 앞전에서는요, 이 구간이죠. 9,600원. 계속해서 이 구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지지가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지가 됐을 때는 계속해서 반등을 했지만 이 지지가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다시 쌍바닥 이러고 바닥
흐름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런 식의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온 다음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11,000원이면 글쎄요, 저는 한 10% 정도 추가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이제 요 19,600원 이하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 좀 더 안전하게 가려면 오히려 그냥 9,600원 돌파가 나왔을 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요 구간에서 자 여기 9,000원대 9,600원과 9,000원 사이에서는 그냥 아무 때나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고영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제가 예전부터 봐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력도 확실히 있고 뭐 3,000원 뭐 측정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고영은 저는 지금 물론 시가총액은 좀 높긴 합니다. 높아도 그만큼 높게 받을 수 있는 밸류가 바로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고영은 11,000원까지 만약에 도달한다면 여기에서 거래량은 동반한 돌파가 나온다면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 충분히 이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9,000원대에서는 매수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이민균 님이 에코와 27,400원에 15%입니다.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는데 27,400원이면 아마 사신 지 거의 반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평균 단가가 너무나 높고 아마 물을 타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24년 6월 25일 날이나 아마 이때 아마 매수하시지 않을까 좀 싶었는데 일단은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이고요.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던 게 이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몇 개 안 되는 탄소 배출권 거래 혹은 이제 탄소 포집 관련주들의 흐름이 지금 최근에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7,400원, 저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금 좀 단기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만 이게 하방으로 가는 그런 이제 차트가 아니라 여기서 빵 하고 올라갈 수 있으면 그런 차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되게 은근히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이제 거래량을 올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 세력이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12월 20일 날 1차적으로 거래량이 원래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인데 98만 주가 움직이게 되면서 먼저 1차적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60만 주가 거래가 되면서 이제 상한가에 달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력들이 주가를 들어 올린 그런 주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단기간 조정 혹은 이제 횡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구간이 아니라 대략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의 지금 이제 조정권에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확 줄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탄소 포집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받게 되면 여기서 그냥 확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트 기술적인 모형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좀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한 25,000원에 최대한 평균 단가를 붙여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 회사 에코아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탄소 포집 관련된 이슈는 매번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막 탄소 관련돼서 그렇게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오히려 화석 에너지들이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광을 못 받았지.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계속 이제 트위터, SNS를 통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기술 혹은 이제 인터뷰들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보통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한번 물면은 그 기술에 대해서 계속 좀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럼 이제 만약에 추가 매수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은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가 가장 매물대가 1차적으로 두터운 매물대입니다. 대부분 아마 이렇게 매물대 두터울 때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은데 이때 되시게 되면은 아마 만약에 그냥 단순히 제가 이제 추가 매수 못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 3일 내에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25,000원을 이제 돌파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저라면은
대략 한 28,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하방보다는 위로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한 2차 목표가는 3만 원까지 제시를 드리면서 그래도 수익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면서 차트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고 있다. 아마 다음번 기술적 부분들이 가미가 됐을 때는 적어도 거래량이 70만 주 이상 동반이 되면서 나오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정도 기대를 해보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고하게 상승세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유충주님께서 HMM 18,500원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0원 지금 뭐 수익권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 제가 요걸 한번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세선을 긋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주가는 어느 정도 이런 추세를 타고서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12월 22일이죠. 2023년 때 고점을 찍고서 지금 이러한 형식의 흐름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속 이 추세를 맞고서 지금 빠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단을 그었을 때 이러한 형식으로 지금 올라왔죠. 정말 신기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단에서 이러한 추세선으로 타고서 올라오니까 여기 추세 돌파가 나와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를 이렇게 또 그어봤을 때 지금 이 구간이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HMM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대가 큰 저항대가 지금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구간 있죠. 또 앞에 있는 이 구간 있죠. 그러면 지금 거래대금이나 이런 거 터졌을 때가 바로 2023년 이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이 뭐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저는 이제 매물 소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1월 15일 날이 바로 어제죠. 어제가 바로 이제 미국 동부 항만 그게 좀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더 화제가 될 수 있었는데 그냥 원만히 잘 합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 운임이 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2025년 4월이죠. 이제 올해죠. 올해 4월에 또 산업은행 물량이 또 1억 4천만 주가 이제 마지막 전환사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전체적인 그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약 16%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16% 정도 이제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EPS가 좀 그 주식수가 증가하니까 이제 EPS가 낮아지면서 이제 퍼가 낮아지는 효과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되니까 저는 지금 요 구간대가 약간 좀 적정 주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오버슈팅 한다라고 하면은 한 2만 원 정도.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이 구간 2만 원대 초반에서는 좀 차익 실현도 좀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성장주 쪽으로 더 보시거나 아니면 뭐 조선주 쪽으로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유튜브 매도 시기가 궁금해요 님이네요. 이름이 삼성바이오로직스 76만 8천 원에 20% 갖고 계신데 야, 이거는 평균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질문사항이 직전 고점을 넘길 수 있냐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넘길 수 있습니다. 그냥 넘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95만 원 밑으로 빠지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악재가 없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호재가 동반이 돼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게 좀 단점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아마 황제주로서 지금 이제 보통 100만 원을 넘게 되면 황제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너무 지금 회사가 좋습니다. 뭐 삼성 지금 매출액 3조 6천 그다음에 영업이익 1조 1천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이상 되고 있는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공장이 계속 증설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생산할 수 있는 도지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바이오시밀러 같은 기업은 작은 생산량을 생산하는 기업보다 아예 커야지만 그 물량 이제 빅파마들의 빅파마들의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만큼 도지 생산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쟁력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이제 공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주가 주는 게 아니라 수주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공장 증설하고 있고 그 공장의 시기에 맞춰서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1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뭐 150만 원까지 가도 될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안타까운 점은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아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한 주당 10만 원이었으면은 조금 더 주가 탄력성이 많이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다라는 점이 거래량 부분들에서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무상증자라든가 혹은 유상증자를 차라리 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맥면 분할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주가 탄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회사의 성장성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너무나 한 주당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거래가 조금 많이 제한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액면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라든지 별도 거래량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액션을 취하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냥 눈 딱 감고 저는 자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물려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그 시청자분께서 그냥 한 150만 원까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 평균 단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마 미래가 계속 찬란할 겁니다. 내년이 내후년이 3년 뒤가 더욱더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마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직전 고점까지 오겨나 못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100만 원 밑으로 잠깐 내려온 비중을 오히려 더 늘려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좋게 보는 기업이고요. 아마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100만 원이 너무나 이제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를 뭐 여러 매체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속도가 느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방향은 한 곳을 보고 있다. 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버래요. 유튜브의 포에버님, 대한전선 16,500원 7%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가가 높아요. 이제 움직이네요. 자, 대한전선 끼가 있는 종목이죠. 자, 지금 보시면 16,500원 오늘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되게 깔끔하게 상승을 했죠. 다만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 그 부분이 거의 한 40%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만에 한 40%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상승하면서 이게 봉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살짝 단기 고점의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이쁘게 잘 가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봉이 길어질 때 이러한 장대 양봉이 좀 고가권에서 나왔을 때 특히 바닥에서 40% 정도 올라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살짝 좀 눌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 더 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추세를 그어봤을 때 일단 추세는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14,500원대가 어디냐면 바로 기존에 있었던 여기 바로 약간 매물대가 좀 저항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계속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2024년 1월 때의 그때가 바로 여기 딱 저항대죠. 그러니까 지금 딱 저항대에 물리고 나서 오늘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작년보다는 되게 좋아요. 4분기까지 지금 보시면 수주가 한 3조까지 있고요. 그런데 다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다른 전력 전선 업체들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한 2.5% 정도인데, 그런데 한 4분기 때가 좀 그렇게 나오는데 뭐 인건비나 뭐 4분기 때 뭐 일회성 비용 때문에 좀 낮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는데 저는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16,500원이잖아요. 저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단 저는 한 15,000, 14,000원대, 14,000원 이하에서 저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어디서?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요 앞전에 있는 요 가격대 있죠? 자, 요 구간에서 지지가 봤을 때 사실 매수를 하시려고 하셨으면은 오늘 하셨으면 되게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지금 딱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래서 오늘을 뭐 얼마입니까? 14,200원 했는데 13,000원대 중반에서는 지금 7% 샀잖아요. 한 3% 더 사시고요. 혹여나도 좀 더 빠졌다라고 하면은 5일선 13,000원 초반에서 추가적으로 해서 총 한 15% 정도는 사시면은 충분히 16,500원 가격대가 한 14,000원, 15,000원대 초반까지도 밀리면서 좀 낮춰지면서 그리고 이제 계속 깬 뭐 수주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 부분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가격대 16,000원대까지도 저는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한 17,000원대까지도 보여지니까요. 충분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3,000원대 그리고 13,000원대 초반 이 구간에서만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상담이고, 이제 하이빈님께서 SK 오션플랜트 13,400원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아시겠지만 SK 오션플랜트 이제 풍력 이제 해상 풍력 쪽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이제 차기 미국 대통령이 풍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뭐 처음에 예전부터 풍력주들에 대해서 풍력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먼저 그냥 우스갯소리로 트럼프가 되게 골프광입니다. 근데 이제 골프장에 그 풍력 발전소가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다라고 예전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 최근에도 이제 관련돼서 풍력 관련된 뭐 얘기를 좀 안 좋게 얘기해가지고 조금 이제 안 좋았는데, 일단은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뭐 대외적으로 이제 유럽향, 미국향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얼추 보시게 되면은 차트가 이거 되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25년도에는 약점 있는 섹터는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이슈가 또 돌발 변수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잘 그려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그래도 꽤나 개선세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한마디에 섹터 자체가 흔들흔들할 수 있을 만한 섹터라면 굳이 투자를 지금 할 필요가 있냐, 나중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형성이 되면은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SK 오션플랜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CS 윈드 혹은 CS 그룹주들도 아마 돌발 변수에 굉장히 취약해. 이제 회사 자체는 뭐 괜찮은데 추가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집행되려면 어느 정도 정책 쪽에 서포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많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수익권이시라면 저는 내일 당장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약점이 보일 수 있으면 섹터, 혹은 SNS나 머스크의 SNS의 한마디 혹은 트럼프의 한마디에 뒤흔들 만한 섹터는 지금은 하시면 안 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박스권에 그려가고 있지만 상방이 그리 높지 않고, 당장 지금 박스권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박스권 상단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15,000원 정도니까 한 10% 조금 안 되게 남았는데, 이것도 상단 가면 또 튕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섹터별 강세 혹은 개별주 장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풍력 관련된 이슈 SK 오션플랜트는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과 섹터 쪽으로 넘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시간 끝이 났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히든 카드 보러 가겠습니다. 네, 제가 1월 2일 날 추천한 거죠. 1월 16일이니까 딱 2주 만에 목표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무려 47.59%, 추천가가 13,720원인데 2주 만에
자, 47% 상승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일이면요. 바로 이날이죠. 1월 2일이면 제가 요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습니다. 운도 좋았고 그리고 뭐 조선주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도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자. 지금 최근에 조선주 분위기 굉장히 좋죠. 많은 분들이 이제 조선주 관련해서 이제 너도 나도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물론 그 ETF나 이런 거 부분들 조선 ETF도 좋다라고 했지만 제가 그때 그랬죠. 베타, 즉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중소형주에 더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1년 낙업되면서 풀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대주주나 이런 그 매각에 관련된 그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인스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여기서 끝일까요?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하고 거래량이 줄 때 하락, 거래량이 상승할 때 또 상승.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구간은 잘 5일선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앞전엔 좀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좋은 흐름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스 같은 경우는 조선주가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한 2만 원대까지도 좀 더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현대인스 2주 만에 47% 올랐다라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좀 더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히든 섹터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태양광 섹터입니다. 오늘 태양광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뭐 태양광 되겠어 라고 했는데 태양광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저 친구는 굉장히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반에서 한 50등 하는 애가 이제 30등 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없던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만 잘하니까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섹터가 저는 지금 태양광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풍력보다는 트럼프 쪽이 뭘 좋아한다? 태양광을 또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서 미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관련 규제가 변화가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콘에 대한 관세를 50% 올리고요. 그다음에 대중국 규제 가능성이나 이런 때문에 국내 태양광주들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누구랑 친합니까? 일론 머스크가 친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기가 팩토리도 하고 있고 태양광 텍사스에 크게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서 태양광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쪽이 좀 좋은 흐름이다. 자, 그러면 지금 히든 카드를 한번 볼까요? 제가 보면은 지금 S에너지, 하나 솔루션, S에너지, HD 솔루션, 대명이나 SDN 시장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하나 솔루션입니다. 자, 하나 솔루션은 보시면 그 미국 공장이 있어요. 미국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4분기가 또 흑자로 전환되는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국 규제 추가 강화되면서 반사이익이 전망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수급이 놀랍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그러니까는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정말 주도주로서의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특히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보험, 금융투자 특히 저는 연기금의 수급도 좋지만 보험 쪽의 수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험 쪽이 왜 좋냐면 보험 쪽이 웬만하면 좀 장기 투자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나중에 해약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보험 쪽 수급인데 보험 쪽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좀 더 바닥권이기도 하고 좀 더 봐야겠다는 기관들의 입장이 아닐까.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늘 6.8%, 15.4% 올라오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요 구간 저는 요 구간 추세를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를 이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일 살짝 눌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에서는 2만 원 초반에서는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짧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 정도에서 한번 보고, 왜냐? 아직까지는 우등생은 아니에요. 우등생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하는 부분들도 계속 가시화돼서 실질적으로 찍히는 걸 봤을 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한번 잘 지켜보시고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히든 카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히든 섹터는 로봇 섹터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다들 로봇 좋은 거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이 쉽게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재료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전과 단순히 예전에는 그냥 순 허풍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처음에는 테슬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 전반적으로 다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지금 시장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빅테크들의 각축장이 시작이 되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최근에 삼성 로보틱스라는 이야기로 사명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로봇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실제로 이제 많이 뜯어보시게 되면 당연히 섹터 안에 또 세부 섹터가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의료용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도 있고 세부 섹터가 존재함으로써 그 안에 자금들이 들어가기 좋은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로봇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고 테마성 이슈로 올라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중국과 경쟁해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주가상 흐름 자체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로봇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을 때 단기 트레이딩 요소로서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두세 종목을 같이 바스켓으로 잡은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성을 보여줘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나눠서 구분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매력적인 그런 섹터 공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섹터를 한번 히든카드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든카드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히든카드 내에서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엔젤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쿨로봇, 하이젠 RNM,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까지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각자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용 로봇이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여러 가지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 관련된 이슈고, 그 안에 세부적인 부품까지 보시게 되면 하이젠 RNM이 최근에 너무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단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6종목 다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6종목 다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다 사도 손해보시기는 쉽지 않을 거다. 즉 이제 조금 물리신다 하더라도 위로 보시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제 탑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밥캣도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그 노이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1차적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의 합병으로 인해서 주가 등락성이 시장의 관심도보다 조금 더 많이 빠졌고, 사실 이제 원래 로봇 대장, 코스피 쪽 대장은 두산 로보틱스고 코스닥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서 어느 정도 주가가
비슷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개별적인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된 이슈 때문에 좀 등락폭이 심해서 그 주가가 오히려 못 갔고 로봇이 크게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아직은 성장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 즉 코스피 위주의 매수세가 조금 더 붙게 될 경우 조금 더 두산 로보틱스 쪽에 수급이 많이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 더 올라갔고 기존에 봤던 가치보다 조금 더 고평가를 받게 되면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기업이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갖고 왔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시총이 4조 1,000억이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총이 잠시만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지금 이제 어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4조 6천억으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시총 맞추기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 가격을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평 내에서 딱 그려가고 있고 한 일주일 이내에 추가적인 상승세,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1월 2일날 나온 요 유의미한 양봉을 이제 기준봉으로 삼아서 이게 지금 일주일 한 2주 정도 횡보를 잘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로봇주들이 하방을 보기에는 외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너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신규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이제 기존에 위에서 사신 분들도 혹은 밑에서 신규 매수 관심 가져보신 분들도 시초가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는 75,000원을 제시를 드립니다. 요 윗골이 1차 매물대로 좀 소화를 해 윗갭을 좀 메꾸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까지 따지게 되면은 한 9만 원까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들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수급은 코스피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 궁금한 부분 다 하나하나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